내가 당신을 지킨다. 김정숙 여사의 경고얘기입니다. 뭐 심각한 경고는 아니고요. 이 파격 토크쇼 형식의 대국민 보고대회가 어제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환하게 웃는 장면이 자주 포착되기도 했었는데 재미있는 영상 저희가 놓치지 않고 핵심 정리해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걷기만 걷게 해줄게. 100일 동안 점점 나이 들어가신다는 댓글을 봤거든요. 아무래도 여기 일이 힘들긴 하죠. 본인들도 굉장히 감동적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훨씬 많은 부분은 사실 죄송합니다.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안경도 그렇고 백발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여동생 아닌가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영광입니다. 아재 개그의 대명사이시거든요. 한번참 승진한 겁니다. 저를 너무 견제해가지고요. 이 자리가 탐나십니까?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역사 유물이 발견된 곳에는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해서 지금 황찬호 군이 업무 지시를 내렸어요. 몰래 지금 와 계신데 앞으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손이 정말 1000개가 있었으면 1000개 가지고 다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사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보고대회 뒷말들,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제 오른쪽에 세 번째 특별 게스트 박상원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지지자들은 꽃길을 걷고 있죠, 지금. 아주 아름다운 꽃길을 걷고 있는데 총평을 하자면 어쨌든 전 정권과 대비를 하면 이런 부분들은 탁월하다. 일단 그래 봐야 되는데 근데 과유불급이라는 얘기가 있죠. 취임 100일 이후에 기자들하고 청와대에서 대통령하고 시나리오 없이 기자회견을 하고 다음날 이걸 했는데 비판하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태의 보여주기는 좀 더 절제될 필요가 있겠다. 이것만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 소통은 입장이 다른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을 경청하고 그것과 토론하는 것이 소통일 텐데 어쨌든 기획 자체는 굉장히 훌륭해 보이지만 계속 반복됐을 때 이 효과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이런 의구심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교수님. 격이 없는 직접 소통은 좋지만 너무 야당에서는 시쳇말로 짜가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야당에서는 좀 부럽기도 하고 셈도 좀 나겠죠.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는 표현을 못하고 다른 형식으로 이제 비판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비판도 부분적으로는 일리가 있고 또 받아들여야 될 거라 봅니다. 다만 제가 약간의 이제 변명을 해드린다면은 강화문 1번지에서 국민 인수위라는 걸 그때 취임하자마자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건의됐던 많은 정책들을 직접 대통령이 한번 나서서 받아들이고 하는 걸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실제 그걸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한번 그런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100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한번 기획이 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회견하고 이것이 이제 동시에 연속적으로 일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과하다는 비판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어쨌든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정책 건의했던 사람들의 정책들을 모아서 지난 7월 초까지의 그 건의를 모아서 한 발표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지난 100일 기자회견은 그야말로 기자들이 무차별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거 두 개의 형식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이해해 주셔도 될 만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아직까지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소통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호평들은 일단 우세한 것 같은데 저는 어제 보면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저출산 얘기를 하면서 다른 모르겠어요. 그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아들, 딸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그래도 대통령이 직접 겪고 있는 만큼 이거를 좀 잘 보살피겠구나, 잘 좀 해결을 하겠구나 이런 좀 믿음이 가더라고요. 예, 어저께 행사 자체가 장관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장관들도 굉장히 쉬운 사례로 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질문에도 이번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죠.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먼저 자신의 아들, 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손자, 손녀가 다 하나씩이었다. 가정마다. 그러니까 자신은 더 나라.
제발 내가 할아버지니까 네. 손자 손녀를 더 안고 하나만 싶다. 더 낳아다오. 하나만 더 낳아라. 네. 더 낳아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두 사람 다 그러니까 자녀 다 아유 엄두가 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피부로 느꼈다는 거죠. 왜 나의 자식들도 이럴진데. 인심을 직접 읽은 거죠. 그렇죠. 나의 자식들도 이럴진데 네. 지금 젊은이들이 그런 고민들 아이를 낳으라고 했더니 바로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대답이 왜 나올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다라는 그런 그래서 이제 뭐 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일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 그 공감대가 훨씬 이렇게 훨씬 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있었어요. 그런데 허 교수님 말씀에 제가 한 가지만 굉장히 아쉬운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액티브엑스 말씀을 드릴게요. 액티브엑스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더니 뭐라고 답을 했냐면 순차적으로 없애겠다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런데 박 대통령 시절에도 사실은 규제 이 제한을 푼다는 그런 의식에서 이게 나왔을 때 풀어라 하고 이제 강하게 얘기를 했을 때 지금까지도 안 풀리고 있는 문제가 상당히 힘든 문제예요. 이건 우리나라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그 정책을 도입을 하면서 공무원 사회는 무조건 이 MS의 어떤 그 한계를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예.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똑같이 순차적으로 없애겠다. 이렇게 대답할 거면 사실은 별 차이가 없잖아요. 저는 좀 더 정확한 대답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싶었던 거죠. 어제 대국민 이제 보고대회 관련해서 여타 다른 뭐 토크 프로그램이나 언론에서는 이 말을 다 분석했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집중해 보려고요. 화면을 보시는 저 사람, 저분입니다. 몰래 온 손님치고는 너무 곱게 한복을 입고 나오셔서 많이 당황을 했는데 김정숙 여사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벌써 100일이 됐다고 그러네요. 저는 몇 년 지난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그러죠. 초심을 잃지 말라고요. 요번에 100일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국민들의 평가가 좋아서 조금 느슨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요. 오늘 취임해서 처음 일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말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꼭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나 자신도 지키고. 저 많은 이제 멘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내가 문 대통령을 지키겠다 아니라 내가 그렇게 꼭 당신을 지키겠다.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나 문 대통령도 좀 감동을 했을 것 같아요. 저 몰래 찾아와가지고 사실 예상을 못했을 것 같은데 지키겠다가 몸을 지켜주겠다가 아니고 혹시나 변하지 않을까 초심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사실 좀 의미 있지 않을까. 뭐 여러 평가들이 있는데 사실은 100일입니다. 100일이라면 아이 100일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100일에 뭐가 평가를 받고 뭐 정책에 대해서 뭐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이르다고 봐야 될 것 같고 100일의 어떤 형식을 어떤 축제같이 이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축제에서 어쩌면 다른 것들은 뭐 우리가 아직까지 논하기 좀 그렇지만 영부인 여사 김정숙 여사 와서 저 했던 얘기는 그래도 국민들이 봤을 때는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대통령 정치 사실 잘 없잖아요. 예. 그걸 지켜주겠다라는 건 국민이 봤을 때는 좀 든든함 또 영부인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좀 민감한 현안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김정숙 여사만 더 돋보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아까 손이 1000개를 다 쓰고 싶었다 뭐 이런 얘기도 지난번 이제 수재 났을 때 이제 김정숙 여사가 뭐 굉장히 열심히 했고 홍준표 대표가 장화를 남이 신켜주는 그 사진이 대비되면서 뭐 얘기됐었는데 어쨌든 그 퍼스트레이디로서 뭐 저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이 1000개라도 모자랄 정도였다는 것은 그 수재를 당한 분들하고 공감을 하고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진 찍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정말 이걸 빨리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너무 바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퍼스트레이디로 지금까지 보여준 김정숙 여사가 보여준 모습들은 뭐 아주 보기 좋은데 우리가 아까 박준 변호사가 좀 전에 영부인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퍼스트레이디 이러면 유경수 여사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영부인이라고 했는데 영부인과 각하는 이 소위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고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라고 호칭해달라고 하는데 어쨌든 김정숙 여사께서 보여주는 모습들은 전체로 기운도 밝고 또 보는 사람들 기분 좋게 하고 그다음에 정치 이외의 어떤 부분들 그늘질 부분들
또 대통령에게 야당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100일간만 놓고 보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보다 김정숙 여사께서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스탠스를 아주 잘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청와대를 비판하시는 게 아니라 박지훈 변호사를 비판하시는 이 어제 대국민 보고대 파격의 정치 토크쇼 같았다는 이 어제 대국민 보고대를 야당은 이런 식으로 비판했습니다. 오늘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들만의 예능쇼나 다름없는 천박한 오락화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각본이 짜여있는 1시간 동안의 이 소통 아닌 소통쇼에서 청와대 대국민 보고대회는 대국민 정권 홍보용 정치쇼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려고 정권 교체를 했느냐 하는 자괴감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한 목소리로 정치쇼다, 소통쇼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네요. 저한테 어려운 질문이 자꾸 나오네요. 근데 뭐 쇼도 잘하면 좋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왜 쇼를 봅니까? 쇼를 보고 즐거워하고 쇼를 보고 자기의 기분 전환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정치도 그래, 정치 쇼를 잘하면 좋죠. 그동안 정치 쇼를 너무 못해서 국민들이 스트레스가 많고 짜증이 눌렸던 거 아닙니까? 짜고라도 치란 말입니까? 근데 이제 이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20만 명 가까운 그 어떤 그런 제안이 들어왔고 그걸 분류해서 각 그 중요한 우선순위를 둬서 그 제안을 대표한 사람들을 뽑아서 질문을 하게 하고 해당 부처 장관이나 수석이 답변을 하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짜여질 수밖에 없는 각본에 의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드라마나 같은 거죠.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진행자가 뭐 몰래 왔습니다 하고 이제 김 여사를 소개한 부분은 몰래 온 건 아니죠. 미리 준비된 건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뭐 조금 말이 과한 그런 거는 있다 하더라도 실제 이제 정치라는 게 이렇게 잘 자기를 홍보하는 것도 정권이 자기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한 정책, 자기가 할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못하고 국민들과 소통이 안 되면 그것도 무능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저렇게 비판만 하는 것이 과연 공감이 가는 것인가 하는 그러니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권 차원에서 기획을 잘해서 홍보 잘하는 거 당연하죠.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뭔가 하면 뭐 청와대의 이 지시에 의해서 되지는 않았겠지만 기중한 전파 낭비가 너무 많았다. 예를 들어 공중파 3사부터 종합편성 채널까지 8시부터 9시까지 이거 아니면 거의 볼 게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차라리 그렇다면 지지청과 이런 광화문 1분가 행사를 한다면 방송을 절제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내보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섬세하게, 그러니까 100일간에 나를 당선시켜준 지지청과 정말 파티를 한번 하고 싶다면 거기서 대통령과 진솔한 소통을 하고 싶다면 그걸 잘 제작해서 유튜브라든지 다른 SNS를 통해서 날렸으면 어떻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 시간대에 보고 싶지 않은 국민도 채널 틀면 이것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일종의 또 폭력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함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민감한 현안 얘기는 쏙 빠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판도 있는데 드디어 오늘 문 대통령이 살충제 계란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민들께 불안과 염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관계기관 간에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있었고 또 발표에도 사고가 있었던 것이 국민들의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 등 해결 과정을 소상히 알려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첫 을지국무회의에서 이 살충제 계란 매우 송구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종훈 씨, 그러니까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저걸 야당이 얘기하는 건 저 얘기를 왜 어제 안 하고 오늘 하냐라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복장 보이시죠? 노란색 그 복장이 을지 국무회의를 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을지 훈련이 시작되기 때문에 을지 국무회의를 주관하는 입장에서 복장부터 해서 이런 이 지금 현안에 대해서 엄숙한 얼굴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아쉬운 게 그거죠. 어저께는 사실 이제 100일 기념 잔치는 아니었어요. 원래 5월 24일 날 이
8월 16일부터 20일 사이에 이런 보고 대회를 하겠다라고 이미 그때 이야기를 한 부분이에요.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그 국민 인수위원회에서 나온 제안을 갖고 보고를 하겠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어떤 의미가 뭐 꽃길을 걷게 해주겠다 이렇게 노래부터 시작을 해서 그거를 제안한 사람과 그들끼리의 어떤 이 소통이었거든요. 사실은 듣고 싶었던 부분들은 진짜 안보 문제, 미사일 어떻게 될 건가 또는 뭐 살충제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걸 이야기할 줄 알고 텔레비를 틀었다가 그냥 꽃길만 걷게 해줄게부터 이런 어떤 느낌으로 이어지니까 이게 좀 유리된 거 아니냐. 현실의 어떤 긴박감이 없고 그런 질문들도 하나 없었던 것이 아쉽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 대국민 보고대회 얘기와 김정숙 여사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봤습니다.